반갑습니다. 18강은 부등식의 세 번째 시간으로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면서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시 저울에 추를 올려놓았더니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오른쪽 그림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리고 1의 양변에서 x를 빼어 간단히 한 후 좌변의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여라. 그림의 접시 저울의 왼쪽 접시에는 무게가 x인 추가 4개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1인 추가 2개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게가 x인 추가 하나 있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4x 더하기 2가 x보다 크다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부등식을 1번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부등식의 양변에 x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4x 더하기 2 빼기 x는 x 빼기 x보다 크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변에 x 빼기 x는 0이므로 4x 더하기 2 빼기 x가 0보다 크다는 2번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등식에 있던 x가 2번 부등식에서는 이 좌변으로 와 있는데요. 좌변에 와서는 플러스 x였던 것이 빼기 x로 되어 있죠. 즉 우변에 있던 x를 그 부호를 바꾸어 좌변으로 옮긴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방정식을 풀 때 무엇이라고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이항이라고 했었지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항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이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식의 좌변을 정리하면 3x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되고 이 부등식에서 3x 더하기 2는 x에 관해서 1차 식입니다. 따라서 좌변의 다항식의 차수는 1이지요. 이와 같이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이렇게 1차식은 0보다 작다. 1차식이 0보다 크다,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꼴로 나타나면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문제 1번을 함께 풀어볼까요? 1번 부등식을 좌변으로 모두 이항하면 우변에 플러스 3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따라서 1차 부등식이 맞네요. 2번 부등식의 모든 항도 좌변으로 이항해 볼까요? 이 경우는 좌변에 있던 5x에 우변에서 이항해 온 마이너스 5x를 계산하면 x항이 없어져서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 아니네요. 3번과 4번의 부등식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볼까요? 3번식은 좌변을 분배해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가 이항에 와서 플러스 4x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 되겠고요. 4번식은 우변에 마이너스 2x가 이항에 와서 플러스 2x 플러스 7이 이항에 와서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11이 0보다 크다가 되어서 이것은 1차 부등식이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식입니다. 어떤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1차 식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차 부등식을 풀어 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x는 수꼴로 나타내어 x값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도 이항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x가 어떤 수보다 작다, x가 어떤 수보다 크다, x가 수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수보다 크거나 같다 중에 어느 하나의 꼴로 고쳐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 1번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난 16강에서 우리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요. x가 자연수일 때 x 대신에 그 각 값들을 대입해서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들을 찾았었지요. 즉 미지수가 x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었죠. 지금부터는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인 경우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다음에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x가 수보다 어떻다의 꼴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5x가 6 플러스 4보다 작다, 즉 5x는 1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고 x의 범위를 구해야 하므로 x 앞에 있는 이 x의 개수 5로 부등식의 양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는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네요. 이제 이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x는 2보다 작은 모든 수이므로 2는 포함하지 않게 이 동그라미를 비워주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작은 쪽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이쪽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색칠해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가 x는 2보다 작다인 경우에는 2는 해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빈 동그라미를 나타내고 해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인 경우는 2가 해이므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또 x의 값에 대하여 특별한 말이 없을 때에는 x의 값의 범위를 수 전체로 생각하여 부등식을 풀기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2번을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는 문제이네요. 1번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5보다 크다인 부등식이 되고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x는 4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나오네요.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4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크다는 이 수직선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해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제 2번 부등식도 풀어볼까요? 좌변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9 빼기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부등식의 양변을 개수 마이너스 7로 나누면 이번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요. 따라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이제 이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2가 포함되므로 이렇게 칠해주고 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꺾어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예제 1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1차 부등식이네요. 역시 x가 수보다 어떻다라는 꼴로 고치기 위해서는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x,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 오면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4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되고, 부등식의 양변을 x의 계수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겠지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습니다. 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가 포함되므로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크거나 같다이므로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요. 문제 3번을 함께 풀어봅시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예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1번 부등식을 역시 이항을 통해 정리해보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가 이항해 와서 플러스 x,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이항해 오면 플러스 4가 되어서 이것을 정리하면 3x는 6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되고, 이제 x 앞의 계수 3으로 부등식 양변을 나누어 주면 3이 양수이므로 부등의 방향이 변하지 않지요.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2는 포함되므로 포함하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꺾어서 그려주면 되겠지요. 2번 부등식도 풀어봅시다. 역시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 주면 플러스 4x가 좌변으로 이항해 와서 마이너스 4x, 이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5가 우변으로 이항해 가면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16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얻어지고 x 앞의 계수 마이너스 2로 부등식 양변을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2가 음수이므로 이번엔 부등의 방향이 바뀌죠. 즉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는 부등식의 해가 얻어집니다. 역시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8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빈 동그라미를 그리고 작다이므로 화살표를 왼쪽으로 꺾어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예제 3번도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가로가 있는 부등식이네요.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해야 하므로 x가 있는 항과 상수항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가로가 있으므로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로를 먼저 푼 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역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경우와 아주 유사하지요. 부등식의 양변을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가로를 풀어볼까요? 이렇게 분배를 하면 5x 마이너스 5 곱하기 2는 10, 그리고 3 곱하기 1에서 3, 3하고 마이너스 x를 곱하니 마이너스 3x가 되지요. 또 이제는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5x 마이너스 3x가 좌변으로 와서 플러스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우변으로 이항해 오면 플러스 10이 되지요. 이것을 정리하면 5x와 3x를 더해서 8x고 3과 10을 더하면 13이 되고 부등의 방향은 변하지 않지요. 따라서 x 앞에 있는 계수 8로 양변을 나누면 8이 양수이므로 x는 8분의 13보다 크다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4번의 1차 부등식도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문제는 풀어야 해요. 선생님은 2번 문제를 풀게요. 혹시 가로가 있는 1차 부등식이므로 가로를 풀어주면 3x 마이너스 7이 부등 방향 그대로겠고요. 5 마이너스 5하고 x 곱하니까 5x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가 곱해서 플러스 20이 되지요. 이제는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3x 마이너스 5x가 좌변으로 오면 플러스 5x가 되고요. 5와 20을 더해서 25, 마이너스 7을 우변으로 이항해 가면 플러스 7이 되지요. 이제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3x 더하기 5x로 8x, 25와 7을 더하면 32가 되어서 부등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x 앞의 계수 8로 나누어주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요. 이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등식은 소수계수인 부등식이네요. 그리고 2번은 분수계수인 부등식이고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므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은 방정식에서처럼 양변의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쳐서 풀면 편리하고요. 또한 개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은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붙여서 풀면 편리합니다. 이제 1번 부등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등식에는 얼마를 곱할까요? 네, 맞습니다.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 10을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지요. 모든 항에 모두 10을 곱해야 합니다. 이제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7x가 좌변으로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7x, 그리고 좌변에 있는 상수 플러스 8이 우변으로 이항해 와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8이 되지요. 이제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가 음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뀌겠지요. 따라서 1번 부등식의 해는 x가 19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2번 부등식은 분모 436과 약분될 수 있는 분모 436의 최소 공배수여야 하므로 얼마일까요? 예, 12죠. 이 12를 부등식의 각 변에 곱해줘서 정수계수로 바꿔봅시다. 역시 12가 양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3x-8이 10보다 작다가 되고요. 좌변의 마이너스 8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8, 즉 3x가 18보다 작다인 부등식이 됩니다. 이제 x의 개수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3이 양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요. 따라서 이 2번 부등식의 해는 x가 6보다 작다입니다. 다음 문제 5의 1차 부등식은 1번은 소수계수, 2번은 분수계수네요. 1번을 풀기 위해서는 부등식 양변에 얼마? 네, 10을 곱하면 되겠지요. 이제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4x가 44보다 작다가 되고 x의 개수 마이너스 44로 부등식 양변을 나누면 마이너스 44가 음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 해가 나옵니다. 2번 부등식은 분모 4, 5, 2의 최소 공배수 얼마? 20을 곱하면 여전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15x는 8x 더하기 10보다 크거나 같고 8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5x-8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7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제 x의 개수 7로 양변을 나눠주면 7이 양수이므로 부등의 방향은 변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x는 7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어때요?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과 그 풀이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죠? 단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지요. 지금까지 배운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루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 가루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1차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는데요. 이때 개수가 음수이면 부등 방향은 바뀌지요. 지금까지 1차 부등식을 정의하고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꽤 길었지요. 그런데 다음 차시 학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과제는 먼저 교과서 101쪽에서 105쪽까지의 중요 내용의 밑줄을 긋고 말로 표현해보고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